자, 이번에는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간 관계상 사실은 그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는 정말 응용이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몇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주제는 이렇게 되고요. 옵토플루이딕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앞에서 강의 초반에 우리 강의 초반에 옵토플루이딕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앞선 챕터에서 이제 그 소프트 리소그래피 등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빛을 이제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데, 유체를 따라서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빛이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만 가죠. 이게 보통, 여기가 에어면 굴절률이 1이고, 유체는 물 같은 경우에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워터는 1.33 정도 되고 그 외에 다른 오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공기보다 굴절률이 높아요. 근데 빛이란 녀석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굴절률이 높은데 이렇게 한번 트래핑이 되면 굴절률이 높은 데서 계속 머물고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을 자유자재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메리트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빛을 가이딩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체를 웨이브 가이드라고 부르는데 웨이브 가이드를 보통 리소그래피 기반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시각을 할 때 보통 라인 엣지 러프니스가 생기게 되고 라인 엣지 러프니스 통해서 빛이 산란이 되고 새게 되거든요. 근데 유체와 유체는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죠. 우리 옵토플루이드 웨이브 가이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손실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유체는 지금 마이크로플루이드 기술의 발전으로 원하는 위치에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제 옵토플루이딕스가 빛을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웨이브 가이드로 굉장히 많이 쓰였고, 그 뒤로 연구들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렌즈인데요. 이 지금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지금 생소한 이미지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 마이크로미터이고 이 구들은 에멀전인데 더블 에멀전이에요. 에멀전 안에 에멀전이 또 있는 형태인데 이 에멀전과 에멀전, 그러니까 이 분홍색 요거는 굴절률이 비교적 큰 거고 얘는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얘는 N1, N2면 N1이 지금 N2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에멀전 안에 에멀전이 있는데 이 레디시한 거랑 휘티시한 거의 계면의 메니스커스가 달라지죠. 이거는 설펙턴트로 조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면과 계면 사이의 에너지를 조절하면 되는데 얘가 굴절률이 크고 굴절률이 작다 보니까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멀전이 갖고 있는 메니스커스의 어떤 지오메트리는 이제 설펙턴트 양으로 굉장히 튜닝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굴절률이 큰 녀석이 이렇게 구형을 갖고 있으면 빛이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볼록 렌즈인데 유체로 이루어진 볼록 렌즈인 거죠. 그래서 커버처가 이렇게 바뀌면 포커싱이 되는 거에 포컬 포인트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 점점 길어지는 쪽으로 가요.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근데 얘가 커버처가 어느 순간 이렇게 플립이 되면 일종의 오목한 형태가 되면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다이버즈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드랍렛, 에멀전 드랍렛을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에 넣고 이미징을 해보면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렌즈는 이제 빅키지 포커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요 커버처를 좀 낮추게 되면은 포컬 포인트가 길어지죠.
예, 그리고 평평해 커버처가 더 낮아지면은 포컬 포인트가 더 길어지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거에 영향을 본 거고, 요렇게 이제 되게 되면 빛이 이제 모이질 못하는 형태. 그냥 설백턴트의 양만 조절을 해주면 이 드럼렛 안에 혹은 에멀전 안에 에멀전과 에멀전 사이에 메니스커스를 정교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유체와 유체 계면 사이는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의 러프니스에 의한 산란 손실도 적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들이 모여 있을 때 얘를 이제 포토 패터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새길 수가 있고, 모여 있는 렌즈를 우리가 컴파운드 렌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보통 곤충의 눈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우리는 수정체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이 두 개인데 각각 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볼록 렌즈 하나를 딱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곤충들은 사실은 렌즈 위에 이런 마이크로 렌즈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컴파운드 아이라고 볼 수 있고, 상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렌즈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상이 맺혀서 얘를 다시 이미징을 이렇게 곤충들, 특히 곤충들은 이거 하나하나를 겹쳐서 보는 이미징의 상을 더 해상도를 높여서 보거든요.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버블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색을 띠죠. 이거를 일리디선트 컬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방울막이 이렇게 있겠죠. 방울막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에어, 여기도 에어, 여기는 플루이드고, 이제 세제를 넣고 이제 방울을 만드니까 에어와 플루이드 사이에는 계면활성제, 우리 에멀전 할 때 다뤘던 계면활성제로 쭉 둘러싸져 있고, 그러면 여기는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에어보다 크겠죠. 그래서 빛이 여기 이렇게 가둬져서 이렇게 공진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색을 되거든요. 이 공진이 다파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뷰 앵글에 따라서 특정 파장의 빛만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버블 혹은 에멀전이 어떤 색을 내는 피그먼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여러분 옷 염색에 쓰이는 오게닉 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다이 분자가 시간에 따라서 혹은 장시간 어떤 빛에 노출이 되면은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색이 바래지지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색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거든요. 이걸 스트럭처럴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에멀전, 더블 에멀전, 이것도 더블 에멀전인데 얘가 이렇게 컨케이브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에멀전 안에 에멀전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마치 비늘 방울처럼. 그러면 요 테두리에서 이렇게 위스퍼링, 이 공진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빛이 가이딩이 되는 효과는 내부 전반사라는 게 있는데, 빛은 굴절률이 높은 데서 작은 데로 나갈 때 특정 입사각 이상에서는 전반사를 합니다. 이거를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에멀전 안은 비어있고 바깥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서 빛이 이렇게 머물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공진을 하면서 색을 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레디시한 컬러를 보이고, 앞서 비누 방울에서 봤던 것처럼 이 공진하는 파장은 뷰 앵글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그래서 뷰 앵글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쭉 컬러가 바뀌는데, 이게 이제 유니폼하게 색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지금 비누 방울이 균일하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이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만으로 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누방울 만드는 걸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비누방울이 만들어지면서 균일한 색이 띄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균일한 색을 띌 수가 있죠.
이게 이런 비누방울 안에 비누방울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우리가 렌즈 할 때처럼 이렇게 커버처를 갖고 있는 구조를 이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내부 전반사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지금 N1, N2가 있으면은 N1의 굴절률이 높아서 내부 전반사가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공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비누방울들을 여기 어레이로 쫙 깔아 놓은 다음에 패턴드된 빛을 조사를 해주게 되면 이 패턴드된 빛으로만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특정 컬러를 띠고 나머지는 또 다른 컬러를 띠게 되는 굉장히 멋있는 컬러 피그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유체 흐름 시스템으로 뭐 전통적으로 레버노 칩을 넘어서서 이런 광학 컴포넌트 엘러먼트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이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바이오 디텍션에 널리 쓰이는 바코드를 컬러풀한 어떤 마이크로 파티클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토닉 바코드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입자가 있고 얘네들이 자성을 갖고 있는 입자예요. 아이언 옥사이드인데 FeO3. 근데 얘가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이렇게 랜덤하게 돼 있는데 외부 자기장이 조사가 되게 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얼라이닝이 됩니다. 얼라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사되는 빛의 특정 파장만 디프렉션이 되죠. 여기서는 스캐터드된 라이트로 얘기를 했는데 디프렉션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 D는 자기장 세기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장이 좀 약하면 D가 좀 길고 자기장이 세면은 D가 좀 짧고 그러면은 이 주기에 따라서 주기가 짧으면은 장파장의 빛을 회절을 시키고 주기가 길면은 주기가 짧으면은 단파장의 빛을 회절시키고 주기가 길면은 비교적 장파장의 빛을 회절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체인이 온라인이 된 걸 본 건데 얘를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포토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 프린팅을. 그러니까 요게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자세하게 광정을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 안에 자성 입자를 분산을 시키고 자기장을 가해 주는데 자기장을 이때는 조금 약하게 걸어주게 되면 입자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길면서 얼라이닝이 되거든요. 이때 이 입자가 빛의 큐어링이 될 수 있는 어떤 레진에 분산이 되어 있으면 이 얼라이닝이 된 상태에서 UV 빛을 여기만 딱 조사를 해주게 되면 여기만 딱 굳죠. 그리고 자기장을 풀어주게 되면 여기는 광경화가 됐기 때문에 고정되고 얘는 다시 랜덤으로 돌아가고요. 이때 자기장 B2, 이때 B2는 B1보다 크게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조사를 해서 굳히게 되면 얘는 이제 레드한 거, 얘는 그리니시한 게 이렇게 픽스가 돼요. 주기가 좀 짧아졌으니까 레드한 거보다 단파장의 어떤 빛을 회절시킬 수 있는 체인이 얻어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씻어내게 되면 요것만 이렇게 남아서 색을 패터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터닝을 요런 식으로요. 정교하게 얘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광경화 그 아이언 옥사이드 입자가 분산이 된 포토큐어러블한 레진을 보내주면서 자기장을 가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화된 빛으로 색을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주기는 달라지게 되고 각각 그 포토 패터닝을 해서 이 마이크로 파티클, 센서에 쓰일 수 있는 마이크로 파티클의 다양한 컬러를 이렇게 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코딩을 할 수 있어요. 요 각각은 어떤 패턴화된 빛을 조사해 줄 때 자기장 세기를 달리 해줘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컬러 바코드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냥 단순한 광경화 가능한 물질로 레진을 쓰지 않고 그 레진 안에 일단 바이오 검출을 할 수 있는 거를 섞어주게 되면 특정 바이오 검체가 오면은 디텍션 그 색이 변하는 걸로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바코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추후에 보안 소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저희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라미나 플로우의 특징을 잘 이용을 한 마이크로 파티클 쉐이핑 기술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비교적 작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 한 10에서 100 보통 달을 기준으로 이제 라미나 플로우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실 실제 실험에 쓰이는 거는 2000까지는 그래도 충류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한 100에서 한 10에서 100 정도 레이놀즈 넘버가 되면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플루이드 1, 2, 3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그리고 플루이드 가운데 플루이드 붉은색 플루이드만 이제 광경화가 가능하게 하면 요 채널을 지날 때 충류가 형성이 되죠. 충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이 울퉁불퉁한 어떤 범프를 지나면 요 범프에 의해서 외부에서 파란색 부분의 플루이드를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빨간색 부분에 이렇게 커버처가 형성이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보내주더라도 이 범프를 지나게 되면 우리 카오틱 펌핑을 할 때의 드래그 현상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운데가 쪼그라든 형태. 이때 딱 빛을 딱 조사를 해주게 되면은 요 모양대로 그대로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흘려주게 되는 유체의 레이놀즈 넘버가 비교적 작을 때 점점 키우게 되면은 이 양쪽에서 눌러주는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서 정교한 쉐이핑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 버티컬 방향으로 이제 커버처링이 된 어떤 플루이드의 패턴드된 빛을 조사를 해주게 되면 버티컬한 모양으로는 이렇게 커버처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레터럴한 요 XY 방향으로는 특정 모양을 갖는 입자 제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위의 패턴의 빛에 따라서는 전체 탑에서의 모양이 결정이 되고, 유체의 레이놀즈 넘버, 이너트 플루이드의 레이놀즈 넘버에 의해서는 사이드 뷰에서 보게 되는 요 커버처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리얼 3디멘셔널한 쉐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리얼리틱한 어떤 3차원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정말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소그래피 방법으로 만들기 되게 어려운 입자예요. 그거를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정교한 모양이 제어된 입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또 기능성 어떤 입자를 제조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일이 요 LUV가 이제 라지 유니 라멜라 베지클이거든요. 얘네들이 모이면은 자이언트 유니 라멜라 베지클이 되는데, 이거를 에멀전 안에서 먼저 만들어내는데, 이 미리 형성된 에멀전이 이제 퍼플로레이티드 폴리이서라는 어떤 설펙턴트로 에멀전을 먼저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유니 라멜라 베지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셀 멤브레인하고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특정 썰트 상에서 넣어주게 되면 그 자이언트 유니 라멜라가 멀징이 서로 되면서 이렇게 큰 유니 라멜라를 형성을 해요. 자이언트 유니 라멜라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제거해주면 실제 셀과 같은 기능을 갖는 어떤 베지클이 얻어지는데, 이것도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멀전 안에서 형성을 한 자이언트 유니 라멜라를 T정션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면 플루이드가 오고, 이 자이언트 유니 라멜라를 갖고 있는 이때 퍼플로레이티드 폴리이서의 인캡슐레이션이 된 형태인데, 보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이언트 유니 라멜라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요 오일 아웃렛이니까 요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일을 내보낼 수 있는데, 퍼플로레이티드 폴리이서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랑 치네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자이언트 유니 라멜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유치가 일로 빠져나가면서 퍼플로레이트 폴리이서를 잡아 당기면서 천천히 흘러가게 돼요. 여기는 왜냐면 유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프레셔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요 세 채널을 통과를 하게 되면 퍼플로레이트 폴리서를 싹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교하게. 그래서 자이언트 유니라멜라만 이렇게 형성이 된.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셀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펑션을 넣어주게 되면 실제 셀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바이오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초기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어떤 오가노너 칩도 가능한데, 이거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오가노너 칩을 발표가 됐고, 렁오너 칩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어떤 폐의 기능을 모사한 형태의 칩을 만들었어요. 이게 오겐오너 칩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버드의 돈 잉버 교수님 랩에서 당시 이제 포닥 과정이셨던 허동훈 교수님, 지금 유펜에 계시고요. 발표를 했고 상당히 파급력이 컸어요. 그 폐 임상 실험 전 단계로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그 폐가 보시면처럼 폐포가 쪼그라들었다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부풀거든요. 폐세포가 그 다이나믹하게 미케니컬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거를 실제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어 가운데에 이제 폐포와 같은 멤브레인을 형성하고 폐세포들을 쭉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 이때 이제 플루이딕 채널을 공기를 빼줌에 따라서 얘를 늘리고 줄이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실제 폐와 같이 미케니컬하게 바뀌는 환경에서를 반복을 해주면서 폐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약을 주입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임상으로 가기 전 단계로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동물 실험 전에 이제 임상 실험 전에 어떤 실험의 정확성, 약효의 정확성, 약효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면서 어떤 수많은 동물 생명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현격하게 줄일 수도 있죠. 렁오너 칩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칩이 발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통상 이런 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장이라든지 등등 우리 장기들이 대부분 마이크로 스케일의 베스큘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그래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생명 현상과 관련된 전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렁오너 칩 이후에도 겉오너 칩이라든지 신장을 모사한 거라든지 간을 모사한 거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오겐오너 칩이 나왔고, 이게 어떤 바이오메디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토대가 됩니다. 실제 허동훈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발표하시고 굉장히 유명하게 되셨고, 도닝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유펜의 바이오메디컬 교수까지 되셨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하버드에 있는 돈 잉버 랩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는 각종 오간들을 다 모사하는 오간오너 칩을 만든 다음에 얘를 실제 사람과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려고 해요. 렁오너 칩, 겉오너 칩 등등을. 그러면 실제 사람이 체내에서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서큘레이션 환경이 장기들이 다 놓여 있잖아요. 그거를 아티피셜하게 모사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동훈 교수님 랩에서는 최근에 이제 눈도 모사를 하고 있어요. 눈도 각막이 있고, 각막이 이제 각막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어떤 셀 구조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미케니컬하게 또 구조가 바뀌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도 어떤 이 커버처가 미세하게 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물이 또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또 모사해서 이런 미케니컬하게 눈에 있는 세포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해야 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약효 같은 것도 보고 주입을 하고 어떤 성능 실험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옵틱스도 이제 혁신이 될 수도 있고, 바이오메디컬한 응용에서도 혁신이 될 수 있고, 어떤 신데틱한 마이크로 스케일의 입장 혹은 나노 스케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크로 플루이딕스가 쓰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응용이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어떤 버블 로직. 이거는 학기 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보면 어떤 모든 게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은 AND, OR, NOR 이런 기본적인 로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를 버블을 가지고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에서의 버블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 로우 레이놀즈 넘버를 갖고 있고, 그러면 라미나 플로우이기 때문이고, 라미나 플로우는 모션이 리니어하죠. 저희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 때 저희가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이어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없었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상당히 적게 되고, 거기에 이제 넌슬립이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펙티브 했죠. 왜냐면 전체 볼륨 대비 설페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릭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플루가 전체적으로 어떤 넌리니어 텀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리니어 모션이 되고, 리니어 모션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비디오를 거꾸로 되돌려도 똑같은 모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해요. 그래서 리니어한 어떤 위상 페이지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로지컬한 버블 로직이 되는 건데요. 자, 이때 발표됐던 논문에서 썼던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유심히 봅시다. 여기를 D1이라고 할게요. 채널의 디멘전을 D2, D3, 여기를 D4라고 할게요. 자세히 보면 D1과 D2는 거의 같은데 얘는 D4보다는 적고요. D3보다는 적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 여기 버블이 있다고 치면, 버블이 이렇게 올 때 D4로 갈 때는 약간 디퓨저처럼 느끼입니다. 버블이 느낄 때는 디퓨저처럼.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지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커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온 버블은 거의 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B 채널, D2 채널에서 올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당연히 얘도 일로 가려고 합니다.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가려고 하죠. 네, 이게 일종의 A에서 오는 거, B에서 오는 게 여기 A 플러스 B로 가는 게 일종의 디퓨저처럼 디퓨저처럼. 얘는 이쪽으로 갈 때는 반대로 느끼는 거죠. 반대로 느낄 때 적은 채널로 가야 되니까 프레셔 델타 P의 변화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이거 우리 T정션 할 때, T정션 PRL 피지컬 리뷰 레터스 페이퍼 2004년도 볼 때 하이라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점점 채널의 디멘전이 넓어져서 더 플루이드가 잘 흘러가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이고, 융합대학원 이번 학기 주재범 교수님께서 콜로키움을 하실 때 마이크로 플루이드 상용화된 칩을 설계를 할 때 디퓨저를 달아서 채널에 이스터널 펌핑 없이 플루이드가 잘 흘러가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좁으면은 잘 안 흘러갈 테니까 다시 여기 디퓨저 같은 걸 달아서 좀 더 잘 흘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오는 버블은 반드시 일로만 갑니다. 그죠? 반대로 여기서 오는 버블은 일로만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버블을 일로는 갈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어요. 리니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버블과 여기서 오는 버블의 위상을 정확하게 맞춰줘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하면 얘는 일로 가는 대신 얘는 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A 버블이 일로 오고 B 버블이 일로 오면은 AND가 되는 거고, A 버블은 일로 가고 B 버블은 일로 가면은 AND OR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직 펑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 파트를 유심히 보세요. 실제로 이게 리얼한 동영상인데 거의 일로 가죠. 거의
얘도 일로 가고 얘. 근데 둘이 페이지가 정확하게 맞을 때는 방금 전에 일로 가는 게 보였어요. 그죠? 거의 일로 가죠. 페이지가 맞으면은 이제 반대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걸 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이제 캐비티가 두고 T정션으로 갈라지게 하는데, 예를 들어 버블이 와서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트래핑이 돼요. 오면. 그러니까 왔다가 갑자기 채널 면적이 확 넓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속도가 확 느려지죠. 마치 서든 익스펜전과 같은 겁니다. 그럼 버블이 한동안 여기 트랩이 돼요.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면 버블이 플루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버블은 일로 안 가고 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트랩이 되죠. 이렇게 와서 트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체 흐름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 버블을 밀어내는데, 얘가 일로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유체를 확 밀어서 이 나가는 거를 더 촉진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나가고 얘는 또 트랩이 되고, 이거를 반복해서 모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왔다 갔다 토글링 비헤이비어가 보이죠. 이것도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어떤 우리가 배웠던 익스펜저랑 서든 익스펜전 비헤이비어를 정교하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우 레이놀즈 넘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라멜라 플로우, 리니어 모션, 리버서블, 그 다음에 리니어 페이지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는 게 리니어하게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런 로직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릴 게 이제 오실레이터라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리니어 모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정션이죠. 드랍이 오는데 다 리니어 모션이고, 여기서 이렇게 플로우의 흐름이 있고, 여기 T정션이니까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 여기 T정션이니까 이런 흐름을 갖고 있네요.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 리니어 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 턴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상이 다 같아요. 간격이 다 일정하게 리니어하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얘가 가서 여길 치면은 이 리니어리티를 깹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서 리니어리티를 깨니까 잠깐 버블이 못 가고 뭐 정체되어 있다가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페이지를 한번 넌리니어하게 바꿔줘서 얘가 일로 가고, 다시 정체를 시켜서 얘는 일로 못 나가고 일로 가게 하는 오실레이터가 구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고유의 어떤 로우 레이놀즈 플루이드에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자료는 이제 로보틱스예요. 로보틱스. 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PDMS 같은 고무에다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설계를 하고, 이 안에 이제 에어 플루이드를 넣어줄 때 프레셔를 점점 키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익스펜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고무니까. 그래서 요런 관에 프레셔를 점점점 플루이드 에어 채널의 플루이드의 프레셔를 점점 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근데 여기 수직인 방향으로 어시메트릭하게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이쪽 면에 더 가깝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덜 부풀고 여기는 많이 부풀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실험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얘를 적용을 하면 팔을 이렇게 구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 안쪽 근육은 수축을 하고 바깥쪽 근육은 이완을 하잖아요. 바깥쪽을 팽창을 시키면 안쪽은 덜 팽창을 시키면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내려왔다가 플루이드를 그렇게 주입을 해서 언아이소트릭하게 익스펜전을 시키면 얘가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소프트한 물질을 이용하는 거를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보통 로보틱스 하면은 플라스틱이나 아이언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걸 저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딱딱하고 어떤 정교한 모션, 소프트한 모션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란같이 소프트한 물질을 잘 그래핑을 못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소프트한 물질로 소프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료에 동영상이 보여지지가 않네요. 예,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계란을 깨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왜? 소프트한 물질로 플루이드를 이용해서 펌핑을 해서 어떤 파워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상용화된 물질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채소라든지 뭐 기타 과일이나 소세지 같은 부드러운 물질도 하나하나를 어떤 채소를 뭉개지 않고, 하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푹 눌렀다가 딱딱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그러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개별 하나하나를 소프트한 어떤 로보틱 팔로 이렇게 잡아서 어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체리 토마토가 오고 있는데 얘 역시도 같은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예, 그죠? 굉장히 정교한 모션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소세지도 가능해요. 소세지도. 예.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가 초기에는 사실은 칩 스케일의 어떤 레버노 칩을 만드는데 어떤 초점이 되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이 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굉장히 넓은 범위의 분야의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분야를 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그럴 수 없음을 양해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